라방스 조변. 여러분 안녕하세요. 조인섭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 유튜브의 첫 번째 에피소드로 올라간 이야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드릴까 합니다. 10년 넘게 변호사로 일하면서 일어났던 많은 일들을 이야기해보고 싶어요. 가족법 전문 1호 변호사로 수많은 이혼 사건들을 다루었지요. 다이어리 속의 수많은 이야기들 하나씩 풀어나가 보겠습니다. 제가 가족법 전문 1호 변호사로 이제 유튜브를 시작을 하게 된 이야기를 이제 올렸는데요. 가족법이라고 하는 거는 이혼, 상속, 같이 가족 전반에 관한 이야기에 대한 법입니다. 거의 대표적으로 이혼, 상속, 친자 관계 이런 것들이 있죠. 제가 가족법 전문 1호 변호사가 된 거가 2016년인가 그랬어요. 그때 당시에 원래 이제 전문 변호사 제도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그 변협에서 이런 전문 변호사 제도를 좀 강화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전문 변호사 제도는 뭐 3년간 변호사를 하고 뭐 이혼 사건 뭐 한 30건 정도를 하고 또 변협에서 하는 강의를 일정 시간 듣고 이러면 이제 전문 변호사가 됐는데요. 네, 근데 이제 그게 보통 우리 변협이라고 하는 단체에서 전문 변호사라고 하는 거를 해주면 좀 일반인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신뢰하고 믿고 뭐 피부과 전문의 뭐 이런 경우에는 전문의 과정을 몇 년씩 거치잖아요. 근데 사실 변호사는 그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변협에서 이제 전문 변호사 제도에 대한 어떤 국민적인 신뢰를 좀 더 이제 받게 하고자 전문 변호사 제도를 좀 강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약간 요건을 강화를 하고 이제 전문 변호사라고 하는 거를 좀 엄격하게 그렇게 많은 수의 변호사들한테 이런 전문이라고 하는 거를 주지 않겠다라고 이제 하면서 이 전문 변호사 제도를 대폭 강화하면서 그때 이제 심사를 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여러 분야 다 합해서 그러니까 뭐 이혼, 상속, 형사, 뭐 교통사고 뭐 등등 모든 관련 그 전문 분야에서 유일하게 1호로 제가 1호 전문 변호사로 된 겁니다. 그때 제가 그 뒷이야기를 들었더니 저는 기대를 하지는 않았었는데 제가 만장일치로 전문 변호사 그 제 1호 변호사로 선정이 됐다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 이유가 뭘까 이제 생각을 해봤더니 그때 당시 제가 그 거의 그 변협에서 진행되는 가사 관련 강의를 거의 다 들었고 또 제가 석사, 그 박사 과정을 밟고 있었고 그 이혼 관련으로 조금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라 아마 그렇게 1호 변호사로 선정된 것 같습니다. 1호 변호사라고 하는 게 큰 의미가 있냐라고 물으시면 사실 그 1호라고 하는 타이틀을 아무한테나 주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게다가 이제 변호사 단체에서도 더더군다나 그렇고요. 그래서 좀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이제 영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2004년도에 그 변호사 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그때부터 이렇게 이혼, 상속 이쪽 사건을 다뤘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고용으로 들어갔던 사무실 자체가 그 이혼 쪽을 전문으로 하는 사무실이어서 처음에는 그런 전문 사무실이 있다라고 하는 걸 몰랐고 이제 알고 난 다음에 굉장히 들어가 보고 싶었고 들어갔더니 적성에 맞았고 그래서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이제 올해로 이제 19년 차 계속 이혼 상속 쪽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가족법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처음 변호사 생활을 시작할 때 이혼 전문 변호사 사무실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사실 그때는 저는 미혼이었어요. 미혼이었지만 이제 이혼 사건을 다루게 됐고 근데
보통 우리 변호사 하면 뭐 형사사건, 기업법무 막 이런 거를 생각을 하잖아요. 저도 이런 이혼 전문이라고 하는 쪽이 있다는 거를 19년 전엔 거의 몰랐죠. 하지만 미혼이지만 이혼을 다루면서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 그리고 당사자의 어떤 사건 해결에서 오는 만족도, 이런 것들 때문에 이혼 쪽으로, 그리고 중간에 이제 제가 상속, 박사 과정을 밟으면서 상속까지 이제 하게 된 겁니다. 제가 거의 20대 후반의 나이에 변호사 생활을 처음 시작하면서 그 이혼 전문으로 활동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정말 여자 변호사도 굉장히 적은 수였거든요. 제가 변호사 처음 시작하면서 여성 변호사회에 참석을 했을 때, 그때 저희 여성 변호사회 황산성 변호사님이라고 뭐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이제 텔레비도 나오고 환경부 장관도 하셨던 분인데, 그분 집에서, 그분 댁에서 여성 변호사회를 했거든요. 그분 거실에서 이렇게 둥그렇게 저희가 앉아서 여성 변호사회를 했을 정도로 여성 변호사 자체가 굉장히 작았습니다. 지금이야 여성 변호사회 위상이 엄청나죠. 그래서 뭐 여성 변호사회 한번 하면은 막 호텔 홀을 빌려서 하는데, 그 당시에는 하여튼간 그 선배 변호사님 댁에 가서 말을 둥글게 앉아서 회의를 하는 그런 정도로 이제 작은 규모였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여자 변호사고 굉장히 젊은 변호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혼 법정에 가거나 이혼 조정 이런 데 가면은 조정위원들이 저한테 결혼은 하셨냐 이런 이야기를 물어보는 경우도 있었어요. 게다가 이제 이혼까지 이제 결심하고 온 분들은 아무래도 나이가 있는 분들도 있고, 또 젊은 분들도 본인의 이야기에 공감을 해주기를 바라는 거라, 아무래도 젊은 나이라고 하는 거가 유리한 건 아니었죠. 근데 누가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이혼 사건에서 젊다는 거는 불리한 것도 있지만, 하지만 이제 내가 젊다는 거는 그만큼 똑똑하다는 의미도 있다. 그래서 저는 그거를 그러면은 나는 전문성으로 승부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한 거죠. 게다가 물론 제가 나이가 이제 30 이제 들어가고 40 넘기 전까지도 사실은 제가 조금 동안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제 나이보다 많은 사람들이 저를 젊게 봤어요. 그래서 제가 40 됐을 때도 거의 뭐 상담 오는 분들이 나이가 몇이냐 이렇게 묻는 경우도 있어서, 나는 전문성으로 그러면 승부를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한 분야를 전문성을 오랫동안 이제 파왔던 거죠. 석사, 박사 학위를 하게 된 과정은요, 제가 이제 고용으로 있을 때, 그때 성매매 특별법이 이제 시작이 됐어요. 그때 이제 거의 이제 성매매 방지 및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새로 시행이 되는 시기였는데, 그래서 그때 TF팀 법안 관련 매뉴얼 약간 이런 거를 만드는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이제 강의를 나갔던 이제 교수님이 저를 이제 좋게 보시고, 저도 그 TF 팀에 이제 합류를 하게끔 추천을 해주셨던 거죠. 저는 그때까지 그렇게 석사, 박사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이 없었는데, 그 교수님이 추천을 해주셨는데, 위에서 아니 변호사이기만 하지 석사, 박사 학위가 없는데 이런 프로젝트에 들어올 수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교수님이 이제 전문가다 강력하게 이제 주장을 해서 제가 결국은 그 프로젝트 팀에 들어가긴 했는데, 어쨌거나 그 과정을 겪고 나니까 뭔가 전문성을 인정을 받으려면 석박사를 하는 거가 중요하구나 이제 이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석사를 이제 시작을 했죠. 처음엔 박사까지 할 생각은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 석사를 하고 마치니까 그래 그러면은 박사도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제가 사실 석사를 그렇게 어렵게 따진 않았거든요. 이제 아무래도 논문도 있긴 했지만 논문에 대해서도
나름 쉽게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박사를 도전을 했는데 이제 박사 학위 통과 자체는 이제 쉽지는 않았고 박사 학위 통과 관련해서는 뒤에 또 이제 에피소드에서 나오니까 그럼 그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아무래도 그 석사도 그렇고 박사도 그렇고 체력적으로 좀 힘들었습니다. 일을 하고 저녁 때 수업을 들어야 했고요. 또 이제 영어 같은 경우도 일정 점수 이상이 되어야 했기 때문에 영어 공부를 또 새로 하고 박사 같은 경우는 프랑스어에 대해서도 또 시험을 통과를 해야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예전에 오래전에 공부했던 프랑스어를 다시 막 공부를 하고 그러니까 거의 이제 특정 시험을 보거나 박사학위 이제 석사학위 이런 거 할 때는 연휴의 대부분 그리고 이제 주말에는 거의 거기에 매달려야 했죠. 그래서 좀 가족들한테 미안한 부분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석사, 박사 하기 이제 생각하는 분들은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아는 경우에도 그 가족법 뭐 박사를 과정을 간 분들도 대부분 박사 수료라고 하죠. 논문을 안 쓴. 박사 수료까지는 가도 논문까지 쓴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습니다. 박사 수료도 이제 박사라고 이제 많이 소개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저는 수료와 박사는 엄연히 다르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이 박사 논문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논문을 제가 하면서 나는 이런 학문 쪽하고는 맞지 않구나. 네, 이런 생각을 했었죠. 이 웹툰을 박은선 작가와 하게 된 계기는 제가 2004년도부터 변호사를 하고 2006년도에 이제 개업을 했을 때 처음 개업하면 사건이 그다지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개업을 하면서 시간이 좀 있었어요. 많았어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이제 만화로 이혼에 관한 이야기를 좀 그려내면 재밌겠다. 보통 법하면 굉장히 딱딱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혼에 대해서는 일반인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이혼 관련된 이야기를 만화로 하면 법이라고 하지만 접근이 쉽고 또 이야기도 빨리빨리 이제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이혼 관련 만화를, 그러니까 이혼 관련 법과 만화를 섞어서 이렇게 책을 준비를 했는데, 처음에는 제가 직접 만화를 그리지는 않았지만 나중에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가 만화까지 그리게 됐어요. 어쨌거나 그때 이제 개업할 때 제가 십몇 년 전에 이제 조 변호사의 이혼 이야기를 책을 냈는데, 요즘은 이제 또 인터넷 웹툰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면은 예전에는 책으로 냈지만 이제는 이제 전문 작가님과 함께 좀 더 이혼에 대해서 접근이 쉽게 한번 해보자 라고 하면서 이제 웹툰을 시작을 하게 된 거고, 웹툰 반향이 그냥 올리기만 했는데도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어요. 아무래도 박은선 작가님이 전문 작가님이고 실력이 있으시고 이제 해서 이제 오늘 날짜로 팔로워가 28만 4천 명 정도 이제 됐는데 이렇게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조 변호사의 이혼 사건 다이어리는 이혼을 준비하시는 분들만 보는 웹툰은 아니에요. 결혼을 하신 분도, 이혼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그리고 심지어 결혼을 안 한 분들도, 대학생 분들도 굉장히 많이 좋아해 주십니다. 그거는 저희가 이혼이라고 하는 주제로 이제 웹툰을 그리기는 하지만 이게 사람 사는 이야기인 거고, 사람 사이의 관계 그리고 어떤 심리적인 문제, 이 세상살이에 대한 모든 것이 들어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혼 웹툰을 통해서 가슴 따뜻한 이야기도, 또 분노하는 이야기도 우리가 가장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전개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과정, 다른 사람들의 그런 어떤 인생사에 대한 과정을 보면서 나는 이렇게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교훈을 얻기도 하거든요.
저도 이혼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가정이 건강하게 유지되려면 이래야 되는구나. 이런 거를 많이 느꼈고 저희 법인의 변호사들도 그런 부분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이혼 웹툰이라고 해서 이혼 준비하는 분들만 보는 거는 당연히 아닙니다. 네, 이제 앞으로 올해부터 저희 이혼사건 다이어리를 통해서 저희 법인 소속 변호사들에 대한 소개 이야기가 나가고 있죠. 예전에는 저 혼자만의 이야기였다면 이제는 저희 법인 변호사들이 함께하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이 저희 법인 변호사들의 활약상 그리고 저희 법인에서 일어나는 소소한 재밌는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저희 어떻게 생각하면 변호사 로펌의 일상까지 버무려서 여러분들께 이제 스토리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로 마치고 다음에 또 만나겠습니다. 조이 자고 있네요. 괜찮아, 자.